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 분쟁과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국제 분쟁이 대단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제 분쟁이 과연 무엇이고 또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국가가 자국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 분쟁이 무엇이고 국제 분쟁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국제 분쟁의 그 평화적 해결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는 다양하게 그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국제법적인 정의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국제 정치학이나 또 평화학에서 또 국제 분쟁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오늘 국제법에서 보통 국제 분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제 분쟁이란 사실이나 법률에 대한 국가 간의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를 국제 분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이 정의, definition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의하에 몇 가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보통 우리가 국제 분쟁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의견의 불일치가 다 분쟁은 아니고 단순한 의견의 불일치를 넘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가 간 입장이 명확히 상반된 경우를 보통 국제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떤 사실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제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국가의 입장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명확히 이렇게 대치되는 경우, 명확한 불일치가 있거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이제 국제 분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국가 간에는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한 국가는 분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국가는 분쟁이 있다. 보통 영토 분쟁에서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영토 분쟁이 있을 때 한 국가는 양국 간에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러고 다른 국가는 이 영토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쟁의 존재 자체가 또 분쟁이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당사국이 주관적으로 분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당사국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이나 법률에 대해 국가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의 양태와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간의 견해나 입장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의 영토냐를 두고 한 국가는 이것은 우리 영토다, 다른 국가는 이것은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영토 분쟁이 발생을 하고요. 또 국경에 대한 분쟁, 환경, 가령 소위 그 초국경 환경 오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놓고 또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 그럴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국과 그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국가 간에 또 분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무력 사용, 무역, 투자, 정말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국제 분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이 국제 분쟁을 정치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적 분쟁은 뭐 분쟁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이런 경우겠고, 법률적인 분쟁은 어떤 법률에 대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그 분류는 요즘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국제 분쟁은 상당한 그런 어떤 정치적 측면이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정치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그 주장이고, 이런 시각이 지금은 아주 다수의 그 시각이고, 따라서 뭐 모든 분쟁은 사실 어떤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제 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어쨌든 국가 간의 분쟁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쟁이 이제 시발할 때 분쟁의 기원을 이제 따진다면은, 이것이 애초부터 국가 대 국가의 분쟁으로 출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가령 영토 분쟁이라든지 뭐 국경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에는 어떤 사인, 이런 private person, 사인과 국가 간의 분쟁이었는데, 그것이 타인의 국적국과 그 다른 국가 간의 이런 국가 대 국가의 분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은 그런 인권에 관한 분쟁 같은 경우, 지금 국제법적으로는 인종이나 무슨 성별이나 국적이나 종교나 이런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 출발할 때는 그 외국인과 그 국가 간의 분쟁이었지만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외국인의 국적국이 소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무역과 투자와 관한 그 분쟁의 경우에도 또 이것은 뭐 애초에는 어떤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를 유치한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애초에는 기업과 국가 간의 분쟁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기업의 국적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또 국제 분쟁으로 국가 간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에서는 사인과 국가, 기업과 국가의 분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제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갈등과 분쟁, 갈등은 보통 영어로는 conflic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을 dispute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번역이 정확하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갈등이라는 것은 의견, 주장, 이해 등의 충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분쟁에 비해서는 어떤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다소 결여된, 다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갈등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어로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동굴이 얽히고 설킨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한자어입니다만은 어쨌든 분쟁은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갈등이라는 것은 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국가 간의 이해가 얽히고 설켰다든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견해가 얽히고 설킨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다, 지칭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갈등은 분쟁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분쟁 해결 분쟁 해결과 갈등 관리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갈등 관리라는 개념은 분쟁 해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분쟁은 갈등에서 기인을 합니다. 어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다 그런 의견 충돌이 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면서 분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분쟁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지만은 갈등이 더 포괄적이고 이 갈등과 분쟁 사이에 그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분쟁 해결이나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소되는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을 하는 노력과 함께 그 분쟁의 그런 어떤 뿌리가 되었던 갈등을 또 해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국제 분쟁을 보는 시각,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래서 먼저 국제 분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이 분쟁을 정의하면서 그 분쟁의 정의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나 법률에 대한 그런 의견 차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쟁은 사실 불가피하고 국제관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그런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이나 법률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할 수만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쟁은 어찌 보면은 불가피하고, 또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무슨 병리적으로 본다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무슨 정책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굳이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분쟁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바람직한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가들이 국제 질서가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 해양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양 강국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런 질서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분쟁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해양 질서가 2차 대전 이후부터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구질서, 구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그런 질서나 체제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동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분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 국제관계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쟁이 전쟁 발생에 가장 그런 중요한 이유로 그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특히 국가의 어떤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그런 분쟁일 경우에는 그것이 국제관계를 위협하고 심지어 무력 충돌로,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국제 분쟁이라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특히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분쟁이 어떤 무력 충돌,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20세기부터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엔 헌장 제2조 3항을 보면은 분쟁의 평화적 의무, 해결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유엔 헌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 무력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곤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분쟁 해결을 위한 그런 무력 사용은 금지되고 있고,
또 유엔 헌장 제33조 1항은 그러면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유엔 헌장 33조 1항은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는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양한 수단들의 그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